네,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라클 쇼크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지금은 다시 힘이 좀 약해진 흐름입니다. 빅 이벤트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 좀 까다롭죠?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약간 만기일의 연장전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파4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소 어려운 시장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코스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 네. 만기일과 어저께 또 미국 FMC 회의 중요한 이벤트 두 개가 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국내 증시는 상당한 이제 변동성 구간에 직면을 좀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연말 연초에 새로운 이제 증시의 상승 동력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AI 빅테크 기업들이 좀 흔들렸잖아요. 어제 이제 사실 실적 발표했던 오라클이 10% 급락했고 오늘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잘 나왔거든요. 근데 뭐 어닝콜 하면서 사실상 내년도에 이제 이익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하자마자 그냥 하락세로 이제 전환이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AI 하드웨어 쪽의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지고 있어요. 반면에 오히려 오늘 또 전력 인프라 쪽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순환매가 좀 철저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과 로봇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거의 2배가 넘게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주도 업종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3분의 2는 빠지고 겨우 3분의 1만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설픈 종목을 잘못 매수했다라가는 사실상 지금 같은 구간에서 손실을 보기 십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해드리고 있는 주도 업종에 업종 안에서도 분명히 지금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로봇주도 마찬가지죠. 그 업종 안에서 가장 좀 두각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만 하는 시장이다. 그래야 우리가 연말 랠리 같이 이제 또 타고 가는 흐름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 상황이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진단해드린 건 아직 다 해소되지 않은 악재성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당분간 시장은 이런 이제 변동성 구간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럴 때 종목 선택을 잘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도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오늘 코스 상황을 파4로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순환매가 진행되는 흐름 속에서 주도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전장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오전장 코스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오늘 오전장 코스는 역시 바이오라는 주제 네. 코스 진단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바이오, 로봇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오전장 시장 상황을 좀 주도하고 있어요.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지수는 마이너스고 하락 종목이 거의 1000개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오르는 종목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제약 바이오 쪽 어제까지는 또 비만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또 ADC 종목들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비만, ADC 그리고 이제 항암제 그리고 뇌신경계 이제 전달 물질 개발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하면서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은 제가 각 섹터별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될지에 대한 걸 항상 미리미리 말씀드리잖아요. 다 가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뭐가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 종목들이 그야말로 신기할 정도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추적하셔서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과 로봇 섹터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에 여전히 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뭐 제차 3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전반에 매수세가 강하게 확산되면서 특히 ADC 관련주들이 크게 폭등하고 있는 오전장 코스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코스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크게 좀 주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들.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이게 아직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이제 계획들이 다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어떤 분야에 얼마가 투자되고 또 누가 이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이제 주도하는지가 결정이 좀 됐잖아요. 지금 AI 쪽과 반도체를 합쳐서 50조 원이 넘는 이제 금액이 네. 투자가 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오하고 로봇, 특히 이제 국민성장펀드 출범하면서 공동 이제 추진위원장으로 미래에셋 이제 박현수 회장과 그리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야에 주목을 하는지는 너무 뻔한 거잖아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함께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원래는 뭐 당초 이번 주 발표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음 주쯤이 되면 정부 여당에서 아마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여당에서는 코스닥 3,000포인트를 얘기를 했어요. 왜 굳이 3,000포인트냐면 코스피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과거에 여러분들 IT 버블 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2,900포인트를 뚫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려면 3,000포인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조달을 좀 더 쉽게 용이하게 만들고 부실 기업들을 빨리빨리 퇴출시켜서 코스닥 시장을 좀 건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테슬라처럼 계속해서 상장 이후에도 펀딩을 할 수 있게 이제 독려를 좀 하면서 이런 빅테크와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탄생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코스닥 정책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안에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성장 펀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투자 비중 늘리는 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의 이제 코스닥 투자 비중을 3%에서 현행 3%에서 한 5%까지만 늘리잖아요. 그럼 그냥 코스닥 지수는 한 방에 그냥 1,100포인트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함께 코스닥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 코스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면서 성장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예고된 점 짚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리뷰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제 편입했던 에임드바이오가 하루 만에 26%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55,000원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 가운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현재도 20%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게 지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제가 어제 분명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시 이제 ADC 쪽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대장주다라고 하면서 에임드바이오를 소개해드렸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어요. 주가가 거의 뭐 지금 상한가 한 1, 2% 정도 남겨놓고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55,000원을 그냥 시원하게 뚫었고 하루 만에 최고가 대비해서 26%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에임드바이오는 이미 상장 전부터 워낙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고요. 상장 당시에 15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이제 투입이 좀 되면서 엄청난 이제 청약 열기를 이제 증명을 했고 상장되고 난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따따상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이제 상한가 갈 정도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좀 진행이 됐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최고가를 좀 뚫어내면서 역사적인 이제 신고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바이오 헤이븐 쪽에 기술 이전을 했고 특히나 베링거 인게라임 쪽에 1조 4천억이 넘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우리나라의 또 SK 플라즈마하고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미 상장 전에 3조 원이 넘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ADC 쪽에 이제 강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최고가를 뚫었고 에임드바이오뿐만 아니라 오늘 삼성 에피스 홀딩스까지도 거의 20% 가까운 급등세가 나타났어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오늘 시가총액이 16조 원을 뚫었거든요. 그럼 이제 기준이 에피스 홀딩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피스 홀딩스는 이제 막 분할 상장해가지고 새내기 종목이잖아요. 신약 개발 성과가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이제 겨우 ADC 후보 물질 하나 임상 1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16조 원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물론 삼성그룹의 어떤 대대적인 투자와 향후에 이 에임드바이오와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만 사실 에임드바이오가 16조 정도 가치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16조 원 정도의 이제 가치를 평가받는다라고 하면은 에임드바이오가 뭐 3조, 4조 가도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이전 3조 원의 시가총액 지금 3, 4조 원. 근데 리가켄 바이오는 이미 기술 이전 잔고가 9조 원이 넘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시총이 6조, 7조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ADC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하시자.
비만 쪽에서 ADC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순환매가 좀 되면서 오늘 ADC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또 제가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후속주 또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ADC 관련된 종목 잠시 후에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C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나오는 후속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으로 어제도 리뷰했었던 나이백이 40% 수익 중입니다. 이번 주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중소형 바이오 종목인데요. 다음 주에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총이 1조가 안 되는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네. 이번 주에 그야말로 나이백이 가장 좀 화끈하게 상승하고 있다. 제가 나이백은 정확하게 또 이슈를 좀 분석해드렸잖아요. RNA 간섭 기술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제로 이번 주에 전임상의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좀 됐는데 이 짧은 간섭 RNA 유전자를 탑재를 한 후보 물질을 생지에다가 투약을 해가지고 이게 내투가 하는 이 BBB 셔틀 플랫폼의 가능성도 입증을 했고 7일 동안에 대뇌, 손에 뇌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무려 7일 동안에 이제 이 RNA 신호가 이제 감지가 됐다는 게 입증이 좀 되면서 이걸 나중에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도 BBB 셔틀 플랫폼에 이제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올릭스라는 기업을 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왜 올릭스를 주목해야 되냐면 다음 주에 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게 알지노믹스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지노믹스가 국내를 대표하는 올릭스 다음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RNA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이 알지노믹스가 이미 상장되기도 전에 일라이 릴리 쪽에 이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1조 9천억 원의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요번에 공모 청약에 10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이제 몰렸고 다음 주에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지노믹스가 상장되는 날 아마도 추정컨대 따따상 가겠죠. 그러면 RNA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국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올릭스도 그날 동반해서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 선점을 좀 해놓으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RNA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다음 주에 알지노믹스의 상장과 함께 굉장한 이제 관심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백, 알지노믹스, 올릭스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올릭스의 나이스샷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동제약이 88% 수익 중입니다. 어제 급등 이후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번 주에 그야말로 뭐 장안의 화제가 네. 일동제약이 여기저기 그냥 일동제약은 지금 안 들고 있는 분이 없는 것 네. 같은데요. 그만큼 주가 상승률도 좀 강했고 단기 랠리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연출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동제약 오늘 이제 뭐 45,000원도 이제 뚫고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이제 50일 신고가 이제 경신을 했고 사상 최고가는 8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이제 고가까지는 충분히 좀 여유가 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스펙트럼 테라피틱스와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 저분자 화합물의 이제 GLP-1 유사체 경구용 치료제의 가능성 이미 일라이 릴리 제가 오포글리플론 올해 연말에 지금 품목호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라이 릴리가 이미 저분자 화합물을 가지고 오포글리플론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품목호가 돼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국 FDA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특히나 저분자 화합물의 이제 GLP-1 시대가 열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일동제약이 지금 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요번 주에 특히나 또 화이자가 중국의 이제 야오파마로부터 2조 9천억 원짜리 이제 기술 도입을 하면서 이 저분자 화합물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그야말로 이제 일동제약 주가에 탄력을 좀 더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클로버트 이번 주 내내 리뷰해드렸잖아요. 로봇 중에서는 그냥 클로버 대장으로 좀 보셔야 된다. 오늘 22%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든 로봇이든 각 섹터 안에서도 진짜 강하게 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못 따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잘 옥석 가리기를 해서 섹터 안에 철저한 대장주들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일동제약, 클로버데일스의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과 클로봇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 원샷 홀인원존으로 이동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하려고 하다가 네. 이미 급등을 해버렸어요. 지금 에임드 바이오하고 에피스 홀딩스가 나란히 그냥 20% 넘는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좀 돼서 후속주로 또다시 이제 인투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파스 링크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이제 ADC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좀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 인투셀도 신규 상장된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 이 이중 페이로드에 대한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지금 ADC 관련된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크잖아요. 오늘 16조 원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 같이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에임드 바이오와 인투셀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더더군다나 주목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허 논란이 이제 불각이 됐었잖아요. 올해 여름에 ABL 바이오로 기술 이전했던 이런 이제 후보 물질들이 특허가 이제 반환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그 당시 가격과 지금 인투셀 가격을 좀 비교해 보면 그때 2만 원대였거든요. 거의 2배,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때가 정말 좋은 매수기였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번외 얘기지만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기업이 오늘 이뮤노반트 쪽에 기술 이전했던 바토클리맙의 반환에 대한 얘기들이 언급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좋은 매수기회거든요. 어차피 이뮤노반트는 IMVT 1402에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해서 여기에 이제 임상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IMVT 1402도 한올바이오 파마가 기술 이전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쪽 다 설사 반환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상업화에 대한 권리를 한올바이오 파마가 되찾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제 주가 급락하고 있는 이런 흐름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인투셀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것도 덤으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런 오파스 링크 플랫폼이 ADC의 가장 좀 강점으로 이제 부각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특정 어떤 ADC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상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 에임드 바이오 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효과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관계사로서 같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게 확실한 이제 프리미엄으로 저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인투셀 눌림목 조정이 충분히 좀 진행된 상황이니까 현재가로 편안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75,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5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DC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투셀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공략해볼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역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을 현재가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좀 공략하는 거고 네. 최근에 제가 BHI라는 종목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BHI는 원전 수혜주예요. 원전 수혜주 중에 최고가를 뚫은 종목은 지금 BHI가 유일하거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이제 S에너지 쪽에 SMR 이제 기자재를 또 핵심 부품들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BHI와 태온과 같은 SMR 기자재를 공급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드웨어 종목들이 지금 쉬고 있는 대신에 오히려 전력 인프라 쪽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적 케이블과 국내 이제 전기 전선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LS 마린 솔루션을 오늘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뭐 최근에 유상증자까지 다 했고요. 자본 지출에 대한 이제 부분들 공격적인 이제 증설 투자가 예고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공장만 지어라. 일단 전기 전선 전력 인프라 전력망에 대한 거는 정부가 책임지고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이제 고속도로 정책이 탄력을 좀 받고 있고 앞서 제가 이제 150조 원 정도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쪽이 AI와 반도체 쪽이에요. 그러면 AI와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또 시급한 게 전력망과 관련된 이제 분야잖아요. 그럼 인프라 쪽에서는 당연히 LS 마린 솔루션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해저 포설선, 이제 해저 케이블을 이제 매립할 수 있는 포설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딱 2개 있어요. 대한전선과 LS 마린 솔루션. 그 중에서 LS 마린 솔루션이 가장 좀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LS 마린 솔루션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이었습니다. 목표값 38,0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라운딩 마칠 시간인데요. 장 끝나고 온라인 라운딩 예정되어 있으시다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온라인 라운딩 진행해 드릴 텐데 이번 주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던 이런 종목들이 왜 갔는지를 좀 짚어드리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급등할지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다음 주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온라인 라운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